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한 증시 대폭락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비트코인판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딱 1년 후인 2021년 7월까지 증시는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최고의 호황기를 보내게 되죠. 이때 시장에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다라는 말이 돌았고, 코로나보다 더 빠르게 포모 현상이라는 신드롬이 퍼져나갔어요. 증시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의 기세가 너무나 등등해서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죠. 이때 잘 올라가던 증시와 함께 인기가 급상승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제 주식 전문가, 투자 전문가들이었죠. 그 중에 이 존리 대표는 동학개미운동의 선봉장과 같은 분이다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전봉준이 아니라 존봉준이다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이 존리 대표는 여러 방송과 강연, 매체에 출연하면서 한국 주식 투자계의 거물, 전문가 이미지를 구축했어요. 마치 투자의 대가와 같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습, 뭔가 먼 미래를 위한 건전한 투자자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워렌 버핏이다라는 말도 돌았죠. 근데 사실 이 존리 대표는 명성과 다르게 의외로 투자와 관련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결국 사건이 터졌죠. 차명 투자 의혹이 터지면서 대표로 있던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 존리 대표의 의혹과 더불어 이 자칭 주식 전문가 혹은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게요. 이 존리 대표의 프로필을 보면 연세대 경제학과를 중퇴하시고 뉴욕대 회계학과를 졸업해요. 엘리트 코스를 거치신 거죠. 미국 투자 회사에 들어갔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본인 피셜이에요. 실제로 얼마나 큰 수익률을 거두었는지는 이제 알려진 게 많지 않고 오히려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월가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이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대우를 받거든요. 존리 대표는 귀화한 미국인입니다. 한국분이 아니에요. 가족들도 다 미국에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좋은 자리를 두고 한국에 온다? 이 부분이 좀 의아하긴 한 거죠. 한국에 온 뒤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를 맡게 되는데 존리 대표가 운영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좋지 못하다라는 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존리 대표는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계속 사 모으는 것이다. 20% 수익 내고 파는 건 잘못된 거다. 10년 뒤에 그 회사가 망하지 않을 것 같다면 그냥 사라. 등등의 말씀을 여러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했고요. 유퀴즈 같은 유명 예능 프로그램이나 다른 강연에서도 주식 투자 외에 소비를 줄이라든지 자동차를 구입하지 말라든지 사교육을 시키지 말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라든지 과소비하지 말라, 라이프 스타일을 점검하라는 등의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고차원적인 고상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존리의 고상한 가르침에 더 열광을 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인간의 욕심을 거스리고 다스리는 굉장히 대가스러운 멘트 있죠. 그렇게 들리다 보니까 더더욱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던 중에 이 존리 대표에 대한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수익률 때문인데 한 방송에서 이제 패널이 존리 대표에게 질문을 합니다. 대표님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냐? 그랬더니 존리 대표가 그건 얘기할 수 없대요. 인증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존리 대표가 아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부터 시청자들은 뭔가 이렇게 된 거죠.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왜냐? 요즘에는 워낙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유튜브 채널, 개인 방송 채널, 다른 매체에서도 이 출연하는 전문가들, 슈퍼개미들, 주식 투자 전문가들이 나오면 이 계좌 인증은 사실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 같은 거거든요. 근데 존리 대표는 대외적으로 인정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의혹들은 커져갑니다. 존리가 좋다라고 말하는 주식들은 하락을 하고 안 좋아 보인다라고 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을 해서 존리가 안 좋다고 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존리가 좋다 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좋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거 투자자나 자산운용 사이에는 굉장히 굴욕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사건이 터지죠. 차명 투자 의혹 사건이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존리 대표의 친구가 X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 존리 대표의 아내분은 그 회사 X의 지분 6% 정도를 투자를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존리가 대표로 있는 이 메리츠 자산운용이 이 회사 X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하게 된 거예요. 고객들의 돈으로 자신의 친구 회사이자 자신의 아내가 대주주로 있는 이 X에 투자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존리 대표가 고객들의 돈 약 60억 정도를 친구와 아내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상품에 투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란이 터지면서 이제 존리는 사표를 냈고 메리츠 측에서 사표를 수리하면서 8년 만에 존리 대표는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거죠. 근데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결국 개미는 이용당했나 뭐 부글부글 뭐 이런 타이틀이 나오고 뭐 존리가 사기꾼이다 뭐 이런 글들도 타이틀도 나오고 하는데 솔직히 사실 이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운용사 대표가 차명 투자를 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긴 하죠. 근데 이걸 과연 개미를 이용한 사기로 몰아갈 수 있냐라는 건 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범죄에서 사기라고 하는 죄가 성립이 되려면 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번 존리 대표의 의혹은 딱히 피해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 돈으로 투자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수익이 났대요. 약 12% 정도의 수익이 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사기냐라고 봤을 때 좀 애매하거든요. 돈을 맡기는 고객 입장에서는 뭐 어디에 투자를 했든 내 돈을 가지고 12%의 수익으로 불려줬으면 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과연 피해자가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과연 사기로 몰아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차명 투자를 한 것은 분명히 불법이지만 결과는 아름다워서 고객들에게 수익을 줬다. 좀 애매하죠. 뭐 어찌되었든 이제 존리 대표는 그동안 자신이 한 말과 자신이 한 행동에 이해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논란이 되어서 이제 사임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 각자의 좀 판단과 각자의 좀 생각이 나뉠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존리 대표뿐만 아니라 각종 주식 혹은 투자 전문가들이 증시가 호황이었던 시기에는 마치 주식계의 스타, 아이돌이라도 되는 것 마냥 각종 방송에서 막 띄워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죠. 이분도 역시 2020년 코로나 증시 대폭락 이후에 갑자기 스타덤에 오른 분이에요. 본업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방송에 많이 나오지 싶을 정도로 그냥 증권방송, 경제방송만 틀면 염승환이 나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들도 꽤 많았고요. 염불리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승승장구하던 이분도 안티들이 많이 늘어났죠. 왜냐? 추천하는 종목들, 좋다고 하는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을 했거든요. 나중에는 염불리에서 염라대왕으로 별명이 바뀝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별명이죠. 추천하는 종목마다 다 저승 황천길 간다 해서 염라대왕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2022년 4월 2년 정도 지속해오던 한 방송은 이제 중단하게 되기까지 이르렀죠. 좀 본인께서는 좀 쉬고 싶다라고 하셨다는데 아마 여러 이제 안티들과 또 악플에 좀 상처를 받으신 게 아닌가 좀 생각도 들고 아무튼 승승장구하던 이 염불리 염승환 이사님도 방송을 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이제 결론적인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상반기까지 이 1년 조금 넘는 기간은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대호황장이었어요. 뭘 추천하든 그냥 막 올라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8월을 꼭지로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퍼진 시기거든요. 그리고 11월에 오미크론이 터졌죠. 이 오미크론의 재확산 이후 꺾이기 시작한 증시가 올해 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또 연준의 긴축 정책, 뭐 테이퍼링,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 뭐 금리 인상 등으로 완전히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뭐 지금 증시 분위기는 거의 최악이죠. 자칭 타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력이 여기서 이제 다 뽀록이 난 거거든요. 탈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리 대표와 염승환 이사 두 명만 예로 들기는 했지만 이분들 말고 유튜브나 각종 주식 경제방송에 출연해서 인지도를 쌓은 그 많은 분들 여러분 그분들의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존리 대표는 메리츠 자산운용사의 대표이고 염승환은 이사라고 했죠. 염승환 이사가 처음 방송에 출연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차장인가 부장인가 그랬어요. 인기가 올라가서 이제 이사로 고속 승진한 건데 무슨 부서 부장이었을까요? 염승환 이사는 이제 영업팀 부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객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이끌어내는 일을 하는 게 직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염승환 이사님이 제일 유명해서 이분을 예로 들긴 했지만 이분들뿐만 아니라 각종 증권방송에 나오는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 뭘까요? 방송 출연료일까요? 아닙니다. 저도 방송에 출연하는 주식 매니저 중에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꽤나 메이저 방송인데 출연료가 많지 않대요.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왜 출연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인지도를 쌓아서 회원 가입을 하면 회원 가입비 그게 주수입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증권사 애널들 또는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직책을 한번 가만히 잘 보세요. 어디 어디 증권사 무슨 지점 팀장, 무슨 지점 부장, 영업부장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니면 어디 어디에 수석 애널리스트, 어느 증권사의 애널. 그럼 이 사람들의 수입원이 뭐겠어요? 고객들의 투자금 그리고 거래 수수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지금 증시가 어려우니 주식 투자 잠시 쉬시고 안전자산으로 자금 이동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하락장입니다. 주식은 위험자산이에요. 지금 투자하지 마시고 달러나 금을 사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자기들 밥그릇 걷어차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일개 영업부장이나 무슨 지점의 팀장이 방송에서 그런 소리 했다가 회사 돌아가면 하면 엄청나게 까일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시장 좋아질 거다, 저점이 다 왔다, 지금이 오히려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다, 멘탈 잡아라, 희망으로 돌리는 이야기들, 핑크빛 전망만 잔뜩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 이 증시 저점론 이제 하락 거의 끝났다 이 이야기가 한 2월 3월부터 나왔거든요. 작년 연말에도 2022년은 증시 대호황이 올 거다 이런 희망 섞인 이야기들 엄청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락장이 이어진 거죠. 존 리 대표 말대로라면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 매수했다가 하락하면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10년이고 20년이고 아들뿐 아니라 손자에게 물려줄 때까지 기다리랍니다. 이러면 이거 무적의 논리거든요. 상승해서 수익 내면 내가 잘 예측한 거고 하락이면 투자는 기다림이다 를 시전하죠. 이러면 이거는 뭐 주식으로 돈 잃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다리면 되니까. 이게 뭔가요? 참 사실 황당하죠. 모르긴 몰라도 최근 2, 3년 내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 치고 지금 전체 계좌가 수익인 분들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수익이시라면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0년, 2021년에 벌었던 수익 아마 지금 거의 다 토해내고 원금 까먹으신 분들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투자는 기다림입니다. 마냥 기다리세요. 이런 말을 하면 솔직히 좀 답답하죠. 우리 기분이 지금 막 아주 안 좋은데 그런 말 들으면 좀 깝깝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한국 주식 답 없으니까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야 한다. 미국 주식 예찬론 하다가 뭐 더 때려 맞은 분들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전문가인데 테슬라, 메타, 아마존 주가 더 때려 맞았거든요. 한국 주식들보다 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난 6월 한 달간 메이저 증권 방송에 출연한 자칭 전문가들의 이제 수익률 이런 짤도 많이 돌았죠.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가입비를 내고 여러분들의 투자를 맡기실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실력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개인들의 투자를 돕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개인들을 주식판에 끌어들여서 그 스스로 챙기는 그 가입비 챙기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이걸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분들이 추천한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분들은 자신의 직업에 자신의 본업의 일을 충실하게 하는 거니까 이들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결론은 주식에는 전문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슈퍼개미들이 요즘 방송을 많이 해서 참 감사하긴 한데 우리가 슈퍼개미의 말을 듣는다고 그들처럼 똑같이 수익을 낼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본인의 욕심을 제어하면서 이 시장에 겸손하게 순응하고 한 방으로 인생 역전하겠다라는 꿈을 버리고 그냥 건전한 투자를 지향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저도 이렇게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주식에는 전문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존리, 뭐 염불리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영업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유료방 가입하라는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무슨 뭐 긴급이니 뭐니 해서 문자 많이 받으실 텐데 그런 문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특히 이런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막 고상한 척하는 이 주식 전문가들의 말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1년 전부터 삼성전자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추천하고 다음날 매동 창구 보면 그 기관에서 겁나 물량 던지는 일 저는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봤습니다. 땡땡 증권에서 매수 의견 나가고 다음날 매동 봤더니 그 땡땡 증권이 물량을 다 던지는 참 대단한 놈들 많아요. 참 욕이 나오지만 뭐 걔네들도 그게 일이니까.
아무튼 결론은 주식판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많이 힘드실 텐데 잘 견디면 또 좋은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에이스였습니다.